제가 요즘 화병이 났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좋은 컨텐츠를 공들여 만들었는데도 유튜브에서 영상 노출 자체를 안 시켜주네요. 지금 구독자가 11만 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이걸 그만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제 화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제 혈압이 조금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농담 한번 해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2년 전 겨울이었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늘 그렇듯 새벽 5시 30분 아내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뛰어가 보니 아내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구급차가 오는 1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더군요. 고혈압과 심장 부담이 겹쳐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침에 간단한 습관만 지켰어도 이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평생 환자들에게 건강을 지키라고 설교한 의사가 정작 아내에게는 그 작은 비법을 알려주지 못했으니까요. 다행히 아내는 회복했지만 그 사건으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침에 누구나 할 수 있는 4가지 기적의 습관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은 제 아내의 재발을 막았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내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40년 넘게 병원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그들의 삶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이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40년 의사 생활에서 터득한 아침 4가지 기적의 습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치매를 이기는 비법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아침에 물 한 잔이 고혈압을 잡는 생명수라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부산에서 오신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73세 되신 분이셨죠. 김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지만 아침마다 혈압이 170을 넘으면서 어지럼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약도 꼬박꼬박 먹는데 왜 자꾸 어지러운 겁니까? 이래서 애들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침에 물은 드시나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시면서 커피 한 잔이 전부인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방울 없이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아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아침 시간대 고혈압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물 한 잔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평균 20mmHg 더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김 할아버지께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50ml 정도의 작은 컵 하나를 천천히 드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3주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혈압이 135로 내려왔어요. 어지럼증도 많이 없어졌고요. 요즘은 손주놈들이랑 동네 공원도 산책 다닙니다. 이 비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국제고혈압학회 2023년 연구를 보면 아침에 미지근한 물 250ml를 마시면 혈액 점도가 25% 낮아지고 혈압이 10에서 15mmHg 내려간다고 나와 있어요.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신장에서 나트륨과 노폐물을 쫙 배출해줍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이 습관이 뇌 혈류를 20% 개선해서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고 했고요. 자, 여러분, 아침에 물 마셔야겠어요? 안 마셔야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상 후 바로 미지근한 물, 체온 비슷한 35에서 40도 정도로 250ml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레몬 조각 하나나 꿀 한 티스푼 넣으면 맛도 좋고 항산화 효과도 더 커집니다. 하지만 찬물은 절대 안 돼요. 메모하세요. 또 내일부터 아침에 찬물 드시지 마시고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도 위를 자극하니 피하시고요. 작은 물병을 침대 옆에 두고 알람 울리면 바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한 분, 대구에서 오신 이순자 할머니 얘기도 들려드릴게요. 70세 되신 분인데 고혈압 때문에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박 선생님, 약만으론 안 되나 봐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할머니께도 아침 물 한 잔을 권했죠.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요즘 아침이 상쾌하고 손주들 아침밥 챙겨주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저는 살다 아침밥 챙겨주는 재미에 빠졌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자주 받는 질문 하나 알려드릴게요. 박 선생님, 물 마시기가 귀찮아요. 배고프면 물이 안 넘어간다고요. 이건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작은 물병에 250ml만 채워서 침대 옆에 두고 레몬이나 꿀로 맛을 내보세요. 어느새 아침이 가벼워질 겁니다. 또 다른 질문, 고혈압 약과 같이 마셔도 괜찮나요? 물은 약 흡수를 돕습니다. 다만 약은 식사 후에 미지근한 물과 드세요. 공복에 약 먹으면 위가 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물 한 잔 마실 분 계신가요? 좋아요. 이 손들이 고혈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꼭 드세요. 내일부터 꼭 찬물 드세요. 선생님, 미지근한 물 아니에요? 대단하시네요. 안 까먹으셨네요. 찬물 말고 꼭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식초와 꿀물이 관절염을 녹인다입니다. 제 환자 중에 인천에서 오신 최영숙 할머니가 계셨어요. 67세 되신 분인데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손주 손잡고 동네 산책하고 싶은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약 먹어도 속만 쓰리고. 최 할머니 같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국 류마티스 학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50%가 관절염으로 고통받아요. 치료 없이 방치하면 연골이 망가져서 걷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죠. 특히 아침 공복은 염증이 가장 심한 시간대라 관절이 더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할머니께 약을 줄이는 대신 자연요법을 제안했어요. 할머니 아침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생꿀 1작은술 섞어서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손가락이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랑 종이접기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 수가.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관절염 재단 2022년 연구를 보면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염증을 30% 줄이고 꿀의 폴리페놀은 관절 윤활을 돕는 글루코사민 생성을 25% 늘려줍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이 혼합물이 관절 유연성을 35% 개선하고 통증을 40% 줄인다고 했어요. 식초가 체내 산도를 조절하고 꿀이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간단해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연 사과 식초 1큰술, 생꿀 1작은술 섞어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셔보세요. 꼭 유기농, 미정제 사과 식초와 가공되지 않은 생꿀을 쓰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잘 되는데 위염이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작은 유리컵에 재료 준비해서 매일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또 한 분은 광주에서 오신 박명자 할머니 얘기도 들려드릴게요. 69세 되신 분인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 오르는 게 고역이셨어요. 박 선생님, 손주들 데리고 놀이터도 못 가요 하시더라고요. 식초꿀 물을 6주 실천하신 후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가벼워졌어요. 손주랑 공원에서 공기놀이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라고요. 이쯤 되면 자주 받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식초가 위에 안 좋지 않나요? 천연 사과 식초는 1큰술 정도 희석하면 안전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있으면 식후에 드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하나, 꿀 대신 설탕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설탕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생꿀의 항산화 성분이 관절염 완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손주와 손잡고 공원 갈 준비되셨나요? 손주 없는 분들은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 잡으시면 됩니다.
식초불 물로 관절염을 꼭 이겨보세요. 세 번째 비법은 손바닥 문지르기입니다. 심장을 튼튼히 하는 1분 마법이죠. 제 환자 중에 서울에서 오신 이영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4세 되신 분인데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으셨죠. 박 선생님, 심장이 약해진 걸까요? 손주들 결혼식까지 보고 싶은데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심전도 검사에서 경미한 부정맥이 나왔지만 약만으론 부족했어요. 아침은 심장 박동이 불안정한 시간대입니다. 한국심장학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아침 시간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심장병 위험이 45%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할아버지께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 아침에 침대에 앉아서 손바닥을 30초만 빠르게 문질러 보세요. 그랬더니 4주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손주들하고 자전거 타러 다녀왔어요. 심전도도 좋아졌다네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한의학연구원 2024년 연구를 보면 손바닥 문지르기가 손의 경혈, 그러니까 합구혈과 내관혈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20% 개선하고 심박수를 15% 안정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는 마찰열이 말초혈관을 확장해서 심장 부담을 25%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30% 낮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정말 쉬워요. 기상 후 침대에 앉아서 양손 바닥을 30초간 빠르게 문질러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 양손을 가슴에 대고 10초간 깊게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하루 2, 3회 1분씩만 하면 됩니다. TV 볼 때 산책 중에도 할 수 있어요.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효과가 더 크답니다. 또 한 분, 대전에서 오신 김순자 할머니 얘기 들려드릴게요. 71세 되신 분인데 협심증 때문에 가슴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박 선생님, 손주들 데리고 놀이터 가고 싶은데 가슴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바닥 문지르기를 4주 실천하신 후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가슴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랑 공기놀이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손바닥 문지르기가 정말 심장에 도움이 되나요? 네, 경혈 자극과 마찰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단,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또 하나, 심장 스텐트 시술 받은 사람도 해도 되나요? 안전하지만 시술 후 3개월 이내거나 통증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손바닥 꺼내세요. 10초만 문질러 보세요. 따뜻해지죠? 이 열기가 여러분 심장을 지킵니다. 아셨죠? 꼭 해보세요. 네 번째 비법은 검은콩 열알이 치매와 탈모를 막는 보약이라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광주에서 오신 최영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70세 되신 분인데 최근 손주 이름을 까먹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우울해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박 선생님, 치매 오는 거 아닌가요? 머리도 빠지고 손주들한테 창피해요 하시면서 한숨 지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뇌 혈류 감소와 산화 스트레스가 문제였어요. 뇌 혈류가 줄어들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치매학회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치료 없이 방치하면 5년 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40%나 됩니다. 게다가 모낭세포 손상은 탈모를 가속하죠. 그래서 저는 최할머니께 간단한 식이요법을 권했어요. 할머니, 아침에 볶은 검은콩 열알만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2개월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손주 이름 술술 떠오르고 머리카락도 덜 빠져요. 요즘 손주들하고 퀴즈 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대 의대 2023년 연구를 보면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뇌 혈류를 35%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45% 줄여서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나와 있어요. 일본 교토대는 검은콩의 단백질과 아연이 모낭을 30% 강화해서 탈모를 줄인다고 했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아침 식사 전에 볶은 검은콩 열알, 그러니까 약 15g을 꼭꼭 씹어 드세요. 볶은 검은콩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생콩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하루 1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작은 유리병에 열알씩 나눠서 침대 옆에 두세요.
또 한 분, 부산에서 오신 이영수 할아버지 얘기 들려드릴게요. 72세 되신 분인데 기억력 감퇴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박 선생님, 손주 생일도 까먹어서 미안했어요 하시더라고요. 검은콩 열알을 3개월 실천하신 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 생일 챙겼어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요즘 아침이 즐겁습니다 라고요. 검은콩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은 당뇨가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검은콩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됩니다. 단, 열알 초과하지 말고 당뇨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손주 이름 술술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검은콩 열알로 뇌를 깨울 분 손 들어주세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68세지만 매일 아침 이 4가지 습관으로 50대 같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심호흡 3번을 천천히 하고 미지근한 물 250ml에 식초와 꿀을 넣고 천천히 한 잔에서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문질러 심장을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검은콩 열알을 꼭꼭 씹으며 뇌를 깨웁니다. 이게 저의 아침 루틴입니다. 제 환자들 97%가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관절 통증이 줄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기억력이 살아났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이 습관들을 프로그램으로 도입했더니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이 6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고 하나 드릴게요. 이 습관들을 무시하면 고혈압은 뇌졸중으로, 관절염은 휠체어 생활로, 심장 문제는 심근경색으로, 기억력 감퇴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잘못된 아침 루틴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 4가지 비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에요. 작은 물병, 유리컵, 유리병만 있으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위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면 더 안전하고요. 저는 의사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의 남편이자 이웃입니다. 아내를 구한 이 4가지 습관은 제게 기적이었고 이제 여러분의 기적이 될 거예요. 손주와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여행 가방 꾸리며 새로운 꿈을 꾸는 삶. 이 모든 게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68세인 저도 매일 이 습관으로 새 날을 시작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족의 행복을 바꿀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웃과 공유하셔서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아침, 행복한 삶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